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전생했더니 슬라임이 되었던 것에 대하여 나오는 리무르가 들어간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리무르와 기아르테슈들이 상인의 오니들과 싸우게 되고 리무르가 상인이 도마를 제압한 후 코쿠시보와 마주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건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을 시전한 뒤 탐색전을 하기 위해 참격 하나를 리무르를 향해 날렸고 리무르는 그것을 내비친 세계로 슥 피해버렸죠. 그런데 그 순간 코쿠시보가 빠른 속도로 리무르의 뒤로 다가가 칼을 휘둘렀는데 그건 역시 피해버리며 해외호흡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리무르의 칼을 막았고 리무르는 자신의 공격을 방어한 오인을 처음 받기에 상당히 놀랐죠. 그때 머릿속에서 종타쿠가 코쿠시보 역시 내비치는 세계 스킬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고 리무르는 이거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예전 요리치의 패배 후 그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미친듯이 수련해왔고 결국 내비친 세계를 터득해 최강의 상현이 되었던 것. 코쿠시보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달의 호흡을 시전해 리무르를 공격하며 압박을 했죠. 리무르 역시 해외호흡의 여러 형을 꺼내며 그 참격들을 받아쳤고 코쿠시보는 그 모습을 보고선 요리치의 외형만 모방한 게 아니고 검술 실력까지 모방하고 있다는 것에 어떻게 그의 검술을 쓸 수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리무르는 요리치가 죽기 전에 자신을 만나게 되었고 오니가 된 형을 처치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했죠. 요리치의 기억까지 모두 알고 있던 리무르는 요리치가 그때 코쿠시보를 뵈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요리치는 어린 시절 쌍둥이 중 둘째 이마에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멸시당했는데 그런 요리치를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줬던 미치카츠에게 엄청난 감사를 느꼈었죠. 매일 검술을 연마하는 미치카츠와 더 친해지고 싶어서 요리치 역시 검술을 함께 배우려고 했는데 검을 잡은 순간 압도적인 검술의 재능을 보여줘버리고 말았고 미치카츠가 그 이후부터 자신에게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요리치는 형을 위해 검을 잡지 않았고 후기 자리를 뺏길까봐 두려워하던 미치카츠를 위해 엄마가 죽자 집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 성인이 되고 우연히 오니로부터 미치카츠의 목숨을 구해주며 제외하게 되었는데 미치카츠는 요리치를 따라 귀살대원이 되었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검술 단련을 해 주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미치카츠는 요리치의 검술을 따라갈 수 없다는 열등감에 고통스러워했고 결국 그와 같은 강함을 가지기 위해 오니가 되는 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요리치는 형이 사실상 자신의 존재 때문에 오니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잘해줬던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니만큼 그를 마무리 지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리치는 그 마무리를 리무르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말했고 코쿠시보는 나는 이제 열등감 따위 느끼지 않는다. 내가 검술에 있어서는 최강자가 되었으니까 이라고 하며 리무르에게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리무르는 분명히 너는 요리치보다 강해졌어 라고 하며 해외호흡으로 전부 다 받아쳤고 하지만 그건 요리치가 너와 마지막으로 싸웠던 그때의 상태 수명이 다해 죽어가던 요리치보다 강해졌다는 것뿐이야 라고 하며 요리치의 전성기 때의 움직임을 구사해 코쿠시보의 속도를 따라잡기 시작했죠. 코쿠시보는 리무르의 스피드를 보고 이건 말도 안 돼 라며 당황했고 리무르는 너는 요리치의 진짜 실력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테니 지금 보여주지 라고 하며 해외호흡 13명으로 코쿠시보를 베어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이건 진짜 요리치의 손맛이라는 게 느껴졌고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완벽한 검술을 보고선 억눌려 있던 요리치에 대한 열등감이 다시금 폭발하기 시작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악몽 같은 열등감을 털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내 최강의 기술을 보여주마 라고 한 뒤 자신이 개발한 달의 호흡 오이로 리무르를 공격해 베어버린 것에 성공했죠. 코쿠시보는 드디어 내가 이겼다. 내가 요리치를 배웠어. 라고 기뻐했는데 그때 리무르가 자 이제 만족해? 라고 물었습니다. 리무르는 사실 일부러 코쿠시보의 공격을 피하지 않고 맞아줬던 것. 리무르는 칼에 대한 내성이 있는 몸이었기에 코쿠시보의 공격에도 아무런 데미지를 입지 않았죠. 코쿠시보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다시 그 기술을 사용해 리무르를 베어버렸지만 리무르는 베어졌다가도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버렸고 해외호흡으로 내려쳐 코쿠시보의 가슴팍을 베어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이럴 수는 없다며 자신의 모든 힘을 모아 귀기를 폭발시켰고
마치 괴물의 모습처럼 변해버리게 되었죠. 리무르는 그 모습을 보고 울부짖는 한 마리의 짐승과도 같구나. 이제 너의 그 열등감을 해방시켜줄게 라고 하며 빠르게 칼로 코쿠시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뒤 리무르는 슬라임의 형태가 되어 코쿠시보를 집어삼키게 되었고 자신에게 흡수된 코쿠시보에게 요리치의 기억을 모두 보여주게 되었죠. 코쿠시보는 요리치가 어린 시절부터 그저 형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던 마음, 성인이 되어 형을 다시 만나 기뻤던 감정, 오니가 되어버린 형을 그리워하며 안타까워했던 마음, 그 솔직했던 감정들을 모두 깨닫게 되었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줬던 동생을 그저 경쟁자로만 생각했던 지난 과거를 후회하며 리무르 안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리무르는 그 뒤 무잔만 남았다는 걸 알고 슬라임의 모습으로 통통 무잔에게 튀어갔고 무잔은 도대체 이딴 적은 마물에게 코쿠시보가 당했다는 거냐며 어이없어 했죠. 그의 리무르는 그런 적은 마물에게 너도 진다면 참 우스운 꼴이 되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무잔은 그 말을 듣고서는 어이없다는 듯이 곧바로 촉수를 꺼내 리무르에게 뻗었고 리무르의 몸을 그대로 꿰뚫어 버렸죠. 무잔은 벌써 끝인가? 시시하구나 라고 하며 촉수에 꽂힌 리무르를 땅에 내팽개치려고 했는데 리무르를 꽂은 촉수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리무르는 무잔의 촉수를 몸속으로 흡수해버린 것, 무잔은 멍청한 것, 내 촉수에는 강력한 독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흡수를 하다니 라고 했죠. 하지만 리무르는 무잔의 독까지 이미 흡수한 상태로 아무렇지 않았기에 요리치의 모습으로 변해 무잔을 반겨줬습니다. 무잔은 요리치의 얼굴을 보자마자 흠칫 놀라게 되었고 리무르는 어때? 예전에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기 시작해? 라고 물었죠. 무잔은 요리치에 대한 트라우마가 떠올라 무한성에 있던 나키메를 불러 당장 나를 무한성으로 데려가라고 소리쳤고 무잔의 발밑에 소환진이 생기더니 그대로 무잔은 무한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환진이 다치기 전에 리무르 역시 들어가게 되었고 무잔은 나키메에게 무한성을 조종해 저 녀석인에게 닿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죠. 리무르는 도망쳐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걸 모르나? 라고 하며 빠른 속도로 튀어나갔고 리무르의 진격을 방해하는 여러 건물들은 그대로 해외호흡으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리무르는 오니 탐지 스킬과 무한의 검제 스킬 시연에 수백 개의 일륜도를 무한성 곳곳에 보냈고 무한성을 어지럽게 조종하고 있는 아키메를 찾아 그대로 온몸에 칼을 꽂아버렸죠. 무한성의 조종이 불가해지자 리무르는 무잔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무잔은 멀리서 촉수를 뻗어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리무르는 어이 무잔 너 이 꽃을 원한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며 푸른 피 하나를 복제해 꺼냈고 무잔은 자신의 눈앞에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태양극복의 열쇠가 있다는 것에 조바심이 났죠. 무잔은 잘 생각해보니 자신은 요리치에게 당했던 이후에 힘을 엄청나게 키웠었고 괜히 쫄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녀석은 코쿠시보를 상대했으니 체력도 많이 빠졌을 것이고 저 푸른 피 하나만 하나 입수한다면 자신은 태양을 극복할 수 있으니 곧바로 도망쳐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무잔은 리무르가 흘려놓은 푸른 피 하나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고 리무르는 무장이 다가오자마자 빠른 속도로 뛰어가 해협으로 그를 베어버렸습니다. 무잔은 협도에 의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리무르는 이제 놓치지 않아 라고 하며 해협 13명을 시연해 계속해서 무잔을 공격했죠. 무잔은 촉수를 뻗어 어떻게든 저항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무잔의 촉수는 리무르에게 해석이 끝난 상태라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고 그저 일방적으로 리무르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무잔은 리무르에게 잘린 신체 중 일부를 움직여 바닥에 놓인 푸른 피 하나를 흡수했고 이제 예전 요리치에게서 도망쳤던 것처럼 수천 개의 6편으로 쪼개져 도망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무잔은 6편으로 쪼개져 사방으로 튀어나갔는데 리무르는 또 그 방법으로 도망가려는 거냐? 라고 하며 슬라임 모드로 변신했고 아까 무잔의 촉수를 흡수하며 익혔던 스킬 촉수 발동으로 무잔의 6편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리무르는 오니 탐지 스킬도 가지고 있었기에 무잔의 6편들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삼키게 되었죠. 그렇게 수백 개의 6편을 집어삼키게 되자 유니크 스킬 포식자를 익히게 되었고 몸을 더 큰 규모로 부풀린 뒤 몸에 닿은 것들을 전부 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무한성은 무너지게 되었고 리무르는 기알대 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주들은 무잔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고 리무르는 무잔 내가 삼켜버렸어 라며 승리의 V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주들은 드디어 승리했다며 얼싸안고 기뻐했고 리무르는 요리치에게 드디어 너와 했던 약속을 지켰어. 이제 편히 쉬어 라고 했죠. 그 뒤 리무르는 무잔의 해석을 끝마친 뒤 오니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네지코와 타마요 유시로 그리고 아카자까지 인간으로 되돌려주게 되었습니다. 리무르는 그 뒤
마지막 귀살대 상주로서의 명령인 귀살대 해체를 명령하게 되었는데 그때 머릿속에서 종타쿠의 알림이 왔죠. 이 세계에서의 임무는 모두 끝마치게 되었기에 다시 환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리무르는 지금의 삶도 나쁘지 않았지만 역시 슬라임으로 살아가는 건 좀 그렇다며 다른 세계에서의 환생을 선택하고 싶다고 했죠. 종타쿠는 알겠다며 다음 세상에서 환생할 땐 저 말고 다른 가이드가 당신을 안내할 거라고 하며 그동안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리무르는 처음 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둠에 휩싸이게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자신은 여전히 슬라임인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일단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떤 엄청난 기운을 가진 존재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자신이 폭풍용 베루도라라고 말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의 가상 시널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